자, 이렇게 멍 때려. 시즌 3 받았잖아요. 자, 이 파트가 어디 파트냐면 저기 셀프 스터디 파트예요. 그래서 그 6지문 추가 출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표지에다가 써놓읍시다. 이렇게 어법 서술형 X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여기 어법이랑 서술형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설할 때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만 중요하다면 이제 해설을 하고, 그거 아니면 내용 위주로만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진도보다는 좀 더 전개감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하는 모의고사 9지문도 마찬가지로 어법 안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근데 다만 교재 구성은 어법이 나오든 안 나오든 동일하게 오아시스 구성은 나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여러분들 내신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법이 나오네 안 나오네 따지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게, 어법은 본질적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못한다는 건 어법성도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통합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만 근데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6단계 어법 양자택일 있잖아. 풀기는 하되, 왜? 다른 문제들에서 변형돼서 출제됐을 때 어법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푸시면 되고요. 다만 다른 지문들이랑 다르게 6단계는 그냥 양자택일 풀고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법이 나온다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 근거라든가 이런 걸 쓰면서 좀 더 딥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법 안 나오니까 그냥 안 풀래요 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질문. 자, 그러면 13번 질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배우게 될 6짐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다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단어 강조한 이유가 단어 안 되면 독해가 느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jokes, 농담이요. 농담은 by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면 당연히 are not to be taken seriously. 우리 농담은 그냥 농담한 거야,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농담이란 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타고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게 가볍다라는 거잖아. 자, 우리가 가볍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볍다가 casually라고 합니다. 가볍게, 그리고 좀 무심코. 그래서 너네 패션 용어에 캐주얼 룩이라고 하잖아. 캐주얼. 그게 뭔가 차려입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워 입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we brush off their effects by saying, 그래서 brush off는 그냥 이렇게 쓸어서 치워버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ir effects by saying, 그래서 농담이 주는 영향, 효과를 우리는 별거 아닌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서 It's just a joke or I'm only joking. 그냥 농담한 거야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we dismiss individuals we don't respect in the same way.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he's a total joke. 그러니까 새끼 되게 웃긴 새끼네. 막 이런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농담 같은 놈이란 거잖아. 그러니까 좀 별것도 아닌 놈 이런 식으로 나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dismiss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린다, 일축해버린다. 그래서 disregard랑 같은 말입니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참 웃기는 놈일세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When telling jokes, 그래서 우리가 농담이란 걸 할 때 we agree that, 우리는 뭐라고 동의하냐? They are best delivered lightly. 그러니까 저기 농담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전달이 되고, off the cuff는 여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즉흥이라는 뜻이야. 즉흥. off the cuff가 이렇게 내려온 거. 자, 즉흥이니까 다른 단어 쓰면 spontaneously. 이거 즉흥적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러니까 promptly 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얘들아, 여 however 그러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 자꾸 찍을 거야. 로또 하고 났어. 자, however 여기에 콤마가 있어야 그래야 그러나야. 이거 그러나 아니야. 아무리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양보의 느낌을 해석하셔야 돼. 왜냐면 이 however는 no matter how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아무리 much effort may go into this appearance of levity. 얘가 levity는 사실 내신되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지만 이 경박스러움이라는 뜻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싸 보인다고 소위 얘기하잖아. 그런 느낌을 레비티라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싸 보이는 것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농담은 결국 가볍고 즉흥적으로 전달된다는 건 우리가 다 묵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딱 되게 막 진지한 애들 있잖아. 되게 우리 소위 좀 그 사람들을 낮잡아보는 진지충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농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농담을 하려고 이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농담이란 건 본질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척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That's the extraordinary thing about jokes. 근데 이게 바로 농담의 특이한 점이다 라는 뜻이야. extraordinary. 독특하다라는 뜻에서 peculiar를 쓸 수 있겠죠. 특이한. 그래서 really trivial as we insist they are. 이거 자동사의 보어가 어딨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어를 맨 앞으로 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기를 농담이 되게 시덥지 않은 별거 아닌 것처럼 니네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still 여전히 우리는 treasure them. 그래서 저 treasure가 빈칸 추론 문제였어요. 원래 treasure가 소중히 여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위에서 4번까지 무슨 얘기했어? 농담하면 그냥 별거 아니고 가볍고 그냥 툭 던지는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농담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빈칸 추론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소중히 여기다 C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는 거 있으신 분? 이거 힌트 아일리시요. 아일리 최근 노래 체리시요. 아일리 노래는 들으면 뭔가 뇌가 망가질 것 같아. 맨날 뚜뚜뚜 따따따 이러니까. 자, 체리시 그리고 뭐도 해도 돼? 그냥 value 자체를 써도 돼요. value가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we commit them carefully to memory. 얘들아, commit A to B라고 하면 A를 B에다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깊게 새기다? 뭐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되게 세밀하게 농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한다 이 얘기야. 생경하게. 그리고 share them with people we love or people we want to love us.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거나 우리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기고 싶어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담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사회적인 뭔가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할 때 쓴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지? 하나도 안 친한 애랑 농담하면 뭔가 좀 오히려 더 어색한 사이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we support a massive and increasingly global joke manufacturing industry.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커다랗고 나날이 계속 전 세계화가 되고 있는 이 농담을 만들어내는 산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는 요즘 제일 핫한 게 메타코미디 혹시 알아요? 메타코미디? 잘 몰라요? 20대 애들한테 핫한 채널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 메타코미디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막 스탠드업 코미디? 그거 혹시 알아요? 그냥 마이크 하나 이렇게 들고 하고 그냥 말로 웃기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불모지긴 한데 요즘 그거 하는 데거든. 그 아까 그 메타코미디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연예 산업들 쉽게 뭐 개그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저기 코미디 빅리그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 산업 오락 산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커지겠냐고. 그게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니까. 니네 어렸을 때 다 개콘 보지 않았어? 아니야. 니네 어렸을 때 개콘 이미 망했나?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중고딩들 일요일에 저녁 10시에 개콘 보고 자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커졌겠냐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농담이란 걸 좋아하니까. 웃긴 거 좋아하니까. 그죠? 너네 웃긴 거 보지 않아? 다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sense of humor, 그래서 유머 감각이라는 게 is one of our most valued social assets.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valued social assets가 왜 treasure them이랑 연결되는 거야. 우리한테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적 자산이래. 그래서 have you met a single person who will cheerfully admit이 인정하다잖아. 그러니까 기꺼이 기분 좋게 인정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라는 거야. 뭐를? They don't have one. 여기서 one은 뭐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유머 감각이요. 유머 감각이 없다라는 걸 타동사 접속사 되시죠? 인정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신동엽 아저씨 생각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죠? 개그맨들, 개그우먼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없다라는 걸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유머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개그맨들이 어딜 가나 1초 만에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화력이 돋보이는 게 전 유머 감각 때문인 거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회성이 되게 좋고 영리한 경우가 많아요. 서준이 유머 감각 있습니까? 없어요? 모르겠어요? 현수는요? 넌 좀 뭔가 좀 슬랩스틱 쪽이야. 내가 봤을 때 몸개그 치는 거. 자, 농담은 진지하지 않고 생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별 영양가가 없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농담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져야 된다. 왜냐하면 농담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농담은 겉보기에 시덥지 않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회적 유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는 건 본드라고 하죠. bond, 유대, 연결. 자, 증진시킨다. promote, enhance. boost. 자, 겉보기에 seemingly. 자, 중요한 significant, pivotal. 이 pivotal이 중추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너네가 수학에서 배우는 인테그랄, 이건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만큼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저 정도 중요한이라는 단어 중에 자주 쓰이는 어려운 단어 저 정도 외워주시고, 자, 다 하셨으면 14번 오겠습니다.
자, automation. automation은 자동화. 그러니까 알아서 혼자 굴러가게 하는 거. automation is what most professionals have in mind. 대부분의 프로페셔널 전문직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업에서 자동화를 다 염두에 둔대. 우리도 자동화 너네 단어 시험이 우리 자동화한 거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치는 게 아니라 그 유료 프로그램 엑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냥 아린이 이름 치고 그러면은 아린이 여태까지 어떻게 시험 봤는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 1부터 10대 이렇게 하면 그냥 드르륵 그냥 바로 뽑혀요. 이런 걸 자동화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내가 과외할 때는 단어 시험지 일일이 만들었거든. 근데 그거 일일이 만드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왜냐면 섞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동화를 우리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when they think of the relevance. 얘들아 relevance는 이 관련성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그래서 relevance of technology for their discipline. 이 discipline이 여기서는 업계 분야라는 뜻이야. 분야. 학문이나 분야 이런 걸 discipline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도 소화기 내과라든가 아니면 정형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이런 느낌의 discipl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적합성,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그러니까 자동화를 할 때 뭐를 활용한다? 기술을 활용한다는 뜻이야. 기술을. 알겠죠? 그래서 자동화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구축한다는 거야. 이 얘기가. 그래서 they think of how they work today.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자신이 일하는지 생각해보고 they identify some inefficient activities. 그래서 비효율적인 거.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비효율적인 거. 단어 시험지를 만드는데 내가 일일이 다 랜덤으로 섞는 것보다 기계가 섞어준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더 빠르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단어 시험지 만드는데 예를 들면 한 30분 걸렸다? 그럼 지금 엑셀 파일로 만들면 얼마 걸리게? 옛날에 30분 걸렸던 게 1분. 이런 게 효율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identify 뭐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선 식별하다라는 뜻이야. 식별. 그래서 뭐로 다른 단어 써도 돼? discern. 식별하다. 그래서 and then they imagine computerizing them. 그래서 그걸 컴퓨터로 전산화한다. automation. 기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자동화가 결국 뭐 얘기한 거야? 내가 하루에 업무로 일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컴퓨터로 한다. 이 얘기야. 됐지? 그래서 옛날에 특히 대학교 수강 신청 일일이 다 사람들이 다 일일이 수강 신청 접수해서 받았어. 근데 지금 다 컴퓨터로 하죠. 그지? 그래서 their focus is often on streamlining. 얘들아 너네 streamline이 무슨 뜻이냐면 stream이 그 계곡 물줄기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곡 물줄기 어때요? 막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일직선으로 싹 이렇게 하는 게 스트림라인이야. 그러니까 뭐야? 개판인 거, 비효율적인 거를 간결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streamlining manual, 얘들아 man 붙으면 뭐야 이거? 남자가 아니라 앞에 man 붙으면 너네 매니큐어가 손톱이잖아. 손톱에 바르는 거. man이 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administrative, 이거 관리상 업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dministrative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학교 왔을 때 출석 체크할 때 뭐 카드 이렇게 띡 찍는 거 이런 정해진 반복적인 일과 이런 게 administration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관리상의 업무들을 우리가 간결화한다, 효율화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old ways of operating are not discarded.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하던 기존 방식이 discard는 폐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카드 패버리다가 discard야.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질문 어휘 문제 낼 것 같아요. 어휘 판단 문제. 그러니까 유반이어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abandon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olish 같은 거 쓰면 되고요. 버리는 거니까. 이 정도? desert. desert 하면 사막이거든. desert라고 하면 갖다 버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옛날에 하던 방식이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이거 쉬운 문제 나면 4번 문장 갖고 좀 문제를 낼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동화가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자동화, 전산화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전산화를 할 때 우리가 하던 수작업이라든가 이런 행정상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는 방식을 버리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쭉 하다가 거기에서 일단 그 하는 부분의 그냥 방식만 조금씩 바꾼다는 거지.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서 instead 오히려 반대로 a drive for efficiencies and cost savings. 그래서 이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이런 욕구가 오히려 뭐로 이어진다? optimization. 그래서 여기가 빈칸촌 포인트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는 거. 이게 자동화의 핵심이에요. 원래 하던 방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방식의 그 효율성을 올리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lthough adjustment in this spirit, 그래서 이러한 정신, 이러한 마인드에 있어서 조정이 could be undertaken by introducing better manual systems. 그래서 더 나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라든가 아니면 most current streamlining across the professions. 그래서 전 분야에 거쳐서 전 전문직에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효율화, 간결하게 하는 게 involves the deployment of technology. 아니면 기술을 도입하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단어 시험을 OET 출제하잖아. 근데 그전에는 물론 컴퓨터로 했었어. 근데 컴퓨터로 하는데 내가 랜덤화하는 게 어려우니까 엑셀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추가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휘 테스트 자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할 거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선거하잖아. 투표하면 너네 그거 저기 뭐지? 그 투표 이렇게 분류하는 것만 기계가고 그거 일일이 사람이 다 세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걸 사람이 다 센다고 했을 때 그럼 세는 걸 좀 효율적으로 하든가 예를 들면 아린이는 빨간색 표만 센다든가 아니면은 혜린이는 파란색 표만 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더 나은 기술 도입해서 효율화를 하던가 요게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This automation therefore complements but does not fundamentally change.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보완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plement에다가 이 comple에 I 쓰면은 아리나 이거 무슨 뜻? compliment 이거 그렇지 이거 칭찬이란 뜻이야. 얘다 여기 스펠링 I라고 쓰면 이거 낚시 당하지 말고 알겠지? 보충하다라고 하려면 E 써야 돼. 보완하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보완을 해주고 도와주는 보조 수단인 거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확 핵심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fundamentally는 완전히 확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란 뜻에서 drastically 내지는 dramatically 아니면 radically 이런 걸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극적으로, 그 다음에 급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drastically, dramatically, radically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change는 modify, alter, shift 뭐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죠. 아니면 개정하다, revise. 그래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이루어지는 이 핵심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So automation is the comfort zone of technological change for most professionals. 그래서 여기 잘 봐. 여기 밑줄 추론 문제 날 것 같은데 여기 출제 포인트예요.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동화가 대부분의 전문직들, 대부분의 직종에 있어서 기술적인 변화의 가장 안전지대래. 이거 다음 장에서 하자. 다음 장에서 할게요. 의미니까. 자, 의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자, 그래서 they recognize great scope for technology in support of their current ways of working.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좀 지원하는 기술의 great scope가 범위거든. 폭넓은 범위를 인식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것도 다음 장에서 제가 의미 잡아줄게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놔가지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라면 이 지문이요. 4번 문장이랑 8번, 9번 문장 건들 것 같아요. 4, 8, 9 여기 이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8, 9
서연아, 그러면 기술 변화의 안전지대란 말이 뭔 말일까? 응. 얘기해볼 사람 없어요? 안전지대란 말이 뭐야? 안전이란 말이? 안전이란 말이? 안전이라면 예측이 가능해, 예측이 어려워.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금만 적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안전지대인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 방식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걸 얘기한 거야. 조금만. 그러니까 살짝 비효율적인 걸 개선한다라든가 이 정도지 기존에 하는 업무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 갑작스럽게, 왜냐면 하물며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키보드 쿼티 키보드 있잖아. 그것도 옛날에 원래 타자기 탁탁탁탁탁 이렇게 칠 때 그 키보드 배열이거든. 그래서 애초에 오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우리 그런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거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하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 딱 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걸 인식한대. 그러니까 이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comfort랑 같은 말인 거야. 그냥 보조 도구인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compliment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업무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기술들을 내가 접목시키고 적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그레이 스코프라고 한 거야. 다양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의어도 좀 잡아드려야겠죠? 자, 밑에 한글 정리해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전문직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려 한다. 여기다 그 다시 생각하다의 그 아이자 제고가 아니라 어이자면 올린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제고. 자. 하지만 자동화는 기존 업무 방식을 고수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거죠. 즉 기술을 업무에 적용시키는 수준이 매우 보수적이다라는 거죠. 전문직이 자동화 기술을 업무에 적용시키는 것은 급진적인
업무 방식의 전환이 아닌 기존 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이해한 것이다. 자, 도입은요, introduce 쓰시면 돼요. 아니면 시행한다 라는 뜻에서 implement 쓰셔도 되고요. 끌어올리다, improve, enhance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restricted, limited 내지는 narrowly 부사 써도 되고요. 고수하다, stick, cling to.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보수. 자, conservative. 이 단어 꼭 외우세요. 저라면 이 단어 냅니다, 여기서. 왜냐면 지문에 없어요, 이 단어가. 적용시키다, apply 쓰면 되고요. 급진적, radical, existing, 됐죠?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The idea that. 자, 동격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we can cultivate the soul or the self. 자, 우리 인간의 마음, 정신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자아를 cultivate가 배양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점차 뭔가를 배워가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게 cultivat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like a garden, 정원처럼, 마치 정원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정신을 계속 가꿔 나가다라는 뜻이야. 가꿔 나가다, 개선시키다. 그러니까 개선시키는 거니까 ref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goes back to ancient times.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가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옛날 때부터 인간은 이런 생각을 줄곧 해왔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And is beginning to be applied to the brain in contemporary science.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마치 너네 정원 이쁘게 가꾸잖아. 예를 들면 이제 가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가지치기해서 이쁘게 자르고 잡초 뽑고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쁘게 계속 가다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그게 뭐다? 현대 과학에서 뇌에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뇌에다가 접목시키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뇌도 마치 정원처럼 뭐 할 수 있다고? 계속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쁘게 가꿔 나가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이 질문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 뇌에 얘기한 겁니다. 뇌 발달. 그래서 it is of course replacing one metaphor with another.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비유적 표현을 또 다른 하나로 바꾼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고대 시대 때 뭐라고 했어?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을 정원 가꾸기에다 비교했잖아. 근데 이제 요거를 뭐에다 빗댄 거야? 뇌 발달에다 빗댔다 이 얘기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but we cannot think in any sophisticated way without metaphors. 근데 어쨌든 대체를 하는 건데 우리 뇌 발달을 이러한 비유 없이 생각하는 건 불가능해 이 얘기야.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비유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furthermore, this one is more accurate. 그리고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뇌 발달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한 얘기래. 훨씬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뭐랑 똑같다고? 정원이랑 똑같대. 정원이랑.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발달하면서 자꾸 뭐 한다는 거야? 못생긴 잡초가 생기고 자꾸 삐져나오는 가지가 생기고 이런다는 거잖아. 그런 걸 이렇게 가지치기 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쁘게 자라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the cells that create our neural networks.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세포, 뇌세포 얘기한 거죠. 이 뇌세포가 grow in the form of tree-like, 나뭇가지와 같은 이런 구조로 막 이렇게 발달한대.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가 소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잖아. 세포끼리 막 이렇게. 그게 이게 마치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됐죠? 물론 제가 지금 과할못이라서 설명이 딱 저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were originally named dendritis after the Latin word. 너네 name A after B라고 하거든. A의 이름을 B의 이름으로 따서 짓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건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분 있잖아. 아이언맨. 그 아저씨 아빠 이름도 로버트 다우니고요. 자식 이름도 로버트 다우니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아빠랑 아들 이름 이렇게 똑같이 짓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말이야, after. 그러니까 라틴어로 나무라는 걸 본따서 dendrites라고 원래 불렀었대. 우리가 이 저기 뉴런 신경세포망을. 그래서 because of their visual similarity to one. 자, 이 one은 당연히 뭐 가리키는 거냐면 저거 나무 얘기한 거야, 나무. 알겠지? 그래서 tree. 그래서 나무에 유사한 그 시각적 유사함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저렇게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경세포는 이렇게 형성된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가지칠 때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삐져나가는 애도 있다는 거잖아. 이거를 툭 하고 잘라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is resemblance, 이 유사성, similarity랑 같은 말이죠. similarity는 it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건데 그게 reflects the fact that 어떤 특정 사실을 반영합니다. 뭐냐면 neuronal arbors and plant. arbor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나무야, 나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리. 그래서 나무랑 식물이 grow according to the operation of the same three mathematical laws. 그러니까 이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정확히. 왜냐면 전문 분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는 방식이 수학적으로 세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다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할 때 크게 수학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랑 똑같이 작용한대, 뇌가. 이해됐어요? 지금 그 얘기한 거야. 나무가 자라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랑 동일하게 뉴런이 형성되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a deeper similarity can be found.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유사성이 발견될 수 있어요. In the active process of prun. 이게 prun이 무슨 뜻이냐면 가지치기야. prun. 그래서 and weed가 잡초거든. 그러니까 동사 쓰니까 잡초 뽑는 거. Weeding then maintains the health of our neural networks.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랑 잡초 뽑기가 우리 두뇌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and is carried out. carry out이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carried out by a group of. 그러니까 수행하다니까 conduct 같은 단어 쓰면 되고요. conducted by a group of cells which function as the brain's resident gardeners. 그래서 거기 눌러 사는, 상주하는 정원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한대? 필요 없는 건 자르고 필요한 건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쁘게 가다듬어 간다. 그래서 마치 정원과도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건 중심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중심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지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의식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모를 만한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처럼 단어 테스트 통과할 정도로 외워놔야 시험 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인간의 뇌의 발달 과정은 정원 가꾸기와 매우 흡사하다. 뇌 세포 간의 연결을 통한 신경망 구축은 나무의 가지 형성 과정과 동일하다. 게다가
뇌 건강의 유지를 위해 연결을 정리하는 과정도 가꾸는 과정과 동일하다. 가지치기 한다 했으니까. 인간의 뇌 발달은 정원 가꾸는 과정과 흡사하게 진행된다. 동일하다. identical. 동질적이다. homogeneous. 그 다음에 비슷하다. 낯익다. familiar. 정원 가꾸는 거 있잖아. 이거 자체는 gardening이라고 하면 돼. gardening. 자, 그러고 이제 16부터 18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